안녕하세요. 네, 4월이 되면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요. 3월 말까지 여러분들 고졸, 중졸, 초졸 검정고시를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 보기 전까지 최소예요, 여러분. 3회분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3회분 정도를 꼭 풀어보시고 시험을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시중교재에 모의고사 문제 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험은요 기출문제를 토대로 유형이 변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것이 짧은 시간 내에 점수 올리는 데는 가장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본인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작년 제가 기출문제 시험 당일날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가 있거든요. 그거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기본이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제가 고졸, 중졸, 초졸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올려드릴 거거든요. 유형 기출 문제 푸는 방법을 올려드릴 건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마무리를 잘 지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올해에도 4월 시험 끝나면 시험 당일날에 간단한 문제풀이 또는 그 다음에 답안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대하에 나타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한잔머리에 이데마가 있고요. 만니토를 주사하기로 했는데 뭐 NCD를 주고 어쩌고저쩌고 하죠.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는 거는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공의라든지 신경외과장, 즉 병원에서 쓰는 말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들만이 아는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네,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신조 새로 만든 언어네요. 3번은 지역방언, 사투리라고 하죠. 그리고 4번 관용표현. 관용표현은 한국식 수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도 수거 표현 많이 외우셔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를 돌보다 할 때 take care of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어에서도 그러한 한국식 수거 표현을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관용 표현은요 시험 문제에도 종종 잘 나오고요. 기존 기출 문제 보면 꼭 한두 문제 이렇게 꼭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문제씩 기출문제 한 해당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1년에 뭐 2회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1년에 한 회씩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부분은 대표적인 관용 표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령 그런 거죠. 그 여자는 코가 높아. 이게 이제 콧대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엄마는 이번 김장철에 손이 너무 컸어. 뭐 그게 뭐라고 그거 있잖아요. 남들은 요즘 김장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배포기를 닮았다. 손이 너무 크다. 그 사람은 참 발이 넓어. 이게 뭐 발이 뭐 280, 뭐 발볼이 넓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대인관계가 두루두루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만이 이렇게 딱 캐치할 수 있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관용 표현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중 교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쭉 눈으로 한번 훑어주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후에 반영된 언어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수정 전에는요,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하면 잘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참 민망해요. 나는 노력해서 줬는데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요. 근데 수정 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참 말을 예쁘게 하잖아요, 학생이요. 그러면 더 챙겨주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더 예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도요, 작년 시험에 여기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곤 했습니다. 설사 맞춘다 하더라도 이른바 때려 맞춘다고 했죠. 그래서 잘 모르고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요거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할 때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교재 어느 교재를 보든지 문법 부분에서 보면 자음 체계표하고 모음 체계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안 외우시고 이런 식으로 보기를 주고 여러분들이 푸셔도 되는데요. 외워둬야지 시간도 단축이 되고 이해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의문의 변동은 뭐가 의문의 변동이냐면요. 거기 의문이 변화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의문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들 의문은 음소와 은소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은이에요. 근데 음소는요. 무엇을 음소라고 하냐 하면요. 바로 자음과 모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모음은 아야, 어여, 우요, 위유. 여러분들 초중 검정고시 시험 보셨을 때 또는 초등학교 때 충분히 배우셨던 내용이에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문의 변동에서는 운소는 따지지 않고요. 운소는 이제 소리의 길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문제 나오는 거고요. 의문의 변동일 때는요. 자음과 모음이 변화하는 거를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표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잘 보시면요. 조음 위치에 따라서 뭐예요? 입술 소리가 있네요. 그래서 비읍과 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읍과 미음을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비읍, 미읍.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죠? 입술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윗 잇몸 소리는 디은, 니은, 리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잇몸 소리는요, 여러분 혀끝이요, 잇몸에 닿아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니은, 디귿 발음해 보세요. 그쵸? 혀끝이 잇몸에 닿았죠? 그쵸?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옆모습을 봤을 때 여기가 입술 소리, 여기가 잇몸 소리, 이쪽에 입천장에 혀를 이렇게 대어보시면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뒤에 다시 입천장에 이렇게 혀를 대어보시면요.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거기에 혀의 뒷부분이요. 목구멍을 막으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기역, 이응 소리가 납니다. 또는 이제 좋은 방법에 따르면요. 이렇게 터트리는 소리로 터트리는 소리로 가로축을 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돼요? 비읍, 디귿, 기역이 있고요. 비음은 콧소리입니다. 미음, 니은, 이음. 약간 코가 맹맹하게 느껴지시나요? 그 다음에 유음은요. 혀의 양옆으로 흘러가는 소리예요. 공기가 흘러가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좀 흉측하니까 좀 지울까요? 자, 보시면요. 심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발음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심니라고 발음이 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설명을 거기 선지를 볼게요. 앞자음 미음이 네, 미음이 앞자음 미음 요게 발음하는 거 잘 보세요. 뒷자음 리을과 좋은 방법이 같아졌다. 근데 리을이 뭘로 발음이 됐어요? 니은으로 발음됐잖아요. 여기가 리을로 발음된 게 아니라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선지 자체하고 신경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종로 볼까요? 종로 역시 앞자음 이응이요. 뒷자음 리을. 근데 잘 보니까 이응이요. 리을이 뭘로 바뀌었어요?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 리을과 조음 위치가 같아졌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신라가 뭐예요? 신라로 되었습니다. 아자음 니은이요.
근데 니은이 뭘로 바뀌었어요? 리을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뒤에 자음 리을, 리을이 똑같이 리을로 바뀌었죠? 리을하고 좋은 방법이 같아졌다. 똑같은 의문으로 바뀌었으니까 답변이 같아지기는 했었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좋은 방법이 같아졌는지 볼까요? 자, 니은이요. 리을로 바뀌었잖아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는데 좋은 방법으로는 유음이 됐잖아요. 그쵸? 유음이 됐잖아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면서 뒤에 자음이 리을하고 좋은 방법이 같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맞죠. 이런 거는요. 비음이 유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유음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 위에 거는요. 오히려 유음이 비음으로 거기 뭐죠?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비음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설명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용어의 어감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용어는요. 어감과 어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기본형이 있다는 건데 기본형은 다자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고의 기본형은 뭡니까? 먹다죠. 그쵸? 그러면 먹고, 먹다, 먹으니 이런 식으로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고요. 먹처럼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나눠지는 게 맞습니다.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줬고요. 원래 뜻이 그대로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거기 단어, 즉 용언이 될 때, 두 개의 용언이 하나의 용언으로 될 때 그 뜻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원형으로 밝혀줬고, 뜻이 본뜻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즉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춤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가 늘어납니까? 늘어나다라고 써야 됩니까? 그쵸? 늘어나다라고 써야 되겠죠. 그쵸? 왜요? 늘다 나다라는 그 어휘가 합해진 거가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고 원형을 밝혀졌는 겁니다. 자, 갯벌이 드러나다라고 써야 될까요? 드러나다라고 써야 될까요? 그쵸? 드러나다라고 써야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 들다 나다라는 말이 본뜻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됩니다. 드러나다. 집으로 돌아가다라고 써야 될까요? 돌아가다라고 써야 될까요? 네, 그쵸. 돌아가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왜요? 원형의 뜻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다와 가다. 그 다음에 4번 단추가 떨어지다라고 써야 될까요? 떨어지다라고 써야 될까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떨어지다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할 때 보기의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 여러분들 인용을 할 때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누는데요. 직접 인용할 때에는요. 인용할 내용에 뭐가 붙는데요. 큰 따옴표가 붙고요. 라고라고 써야 된대요. 그쵸? 그리고 간접 인용할 때는요. 인용할 내용에 고라고 붙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 인칭대명사 종결어미가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인용 표현을 볼게요. 친구가 나에게 너의 취미가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간접 인용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고라고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에서 고라고 쓰라고 했겠죠. 고라고 쓴 거를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라고라고 쓴 거 3번, 4번이 탈락이 되겠죠. 그러면 1, 2번 중에서 골라보는 거예요. 자, 친구가 나에게 너의 취미가 뭐라고 했으니까 그 너는 바로 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친구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의 취미가 뭐냐고 물었다.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인용 표현을 따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이 보통은 이제 9번에서 10번, 뭐 여기 보면 보통은 이런 7번, 8번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냥 선지 중에서 나오는 적이 있었는데 5번은 아예 단독 문제로 이렇게 인용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6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합법과 작문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연달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